안녕하십니까. 저는 MVP 선교회 소속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전상일 선교사입니다. 저는 청년들과 청소년들, 특별히 이제 다음 세대의 선교 동원을 위해서 지금 미션 숲 네트워크라는 또 단체를 만들어서 함께 우리 다음 세대들 선교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청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고 앞으로의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아마 굉장히 더 멋지게 사역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청년들을 세우고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또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부터 이제 몇 시간 동안 이 청년 공감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특별히 청년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특별히 이 시대의 청년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시겠지만 이 강의는 청년학의 시간은 아닙니다. 뭐 청년들이 어떻다, 이 시대의 청년들은 어떻다, 뭐 청년들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정보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라기보다는 청년들과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사귐의 과정으로서 이 강의가 좀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이제 우리 동료들이나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하면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청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참 고민이 많이 된다. 특별히 이제 또 요새 뭐 꼰대라는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꼰대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너무 무섭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의 청년들을 좀 이해하고 청년들이 여전히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우리가 함께 같이 공감하면서 이 시대의 전환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된 청년들의 잠재력, 이 가능성들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면서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로 함께 같은 비전을 품고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연은 크게 세 꼭지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이제 이해, 두 번째는 대화, 세 번째는 세움, 이렇게 세 큰 꼭지로 진행이 되는데 이 세 꼭지마다 각 꼭지마다 또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청년들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해라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작업이죠. 상대방의 편에 서서 상대방을 좀 알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작업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나 자신도 이해하기 어렵고 좀 나 자신에 대해서도 제대로 아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청년들을 이해하는 수고를 내가 꼭 해야 되나? 굉장히 좀 수고가 되고 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일이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꼭 청년들을 이해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을 그냥 직관적으로만 알고 싶지 청년들의 상황이나 또 청년들의 문제나 청년들의 고민을 왜 그것까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될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청년들을 이해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바로 청년들이 우리의 동역자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을 동역자로 세우면서 우리가 함께 그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해하는 데 수고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는 나 때와 우리 때와 지금의 청년들이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인식의 방식이나 또 문화나 사고 구조, 이런 것들이 과거와는 너무 많이 다른 상황 속에서 청년들이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어떤 본질적인 이 존재론적인 어떤 그런 거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이 다 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과 단절되지 않을 것이라면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청년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청년들은 무엇을 고민하는가? 안녕하세요. 전상일 선교사님과 함께 MFN에서 동역하고 있는 변준민이라고 합니다.
요즘 청년들의 고민이라 제가 뭐 청년들 대표해서 이야기는 할 수 없겠지만 제 고민을 이야기해보자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취업, 그리고 뭐 더 길게 생각하자면은 뭐 어디서 살 것인가, 주거, 그리고 결혼하고 어떻게 안정된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미래의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으로 과연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크게 이야기하자면 그렇고, 또 작게 이야기하자면 그냥 오늘 하루 어떻게 즐겁게 보낼 수 있을까부터 해서 그런 현실적이고 그리고 소소한 고민들을 청년들이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의 청년은 어떤 상황 속에서 고민하는지 우리가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청년을 이해하기의 첫걸음이 바로 무엇이냐면 청년들의 상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 이 상황 이해는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청년 때 무엇을 고민했습니까? 이 강연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청년 때 무엇을 고민했습니까? 저도 그랬는데 뭐 이런 고민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될까? 또는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할까? 뭐 이런 것들. 사실 이런 고민들은 지금 청년들의 상황 속에 생각하면 어찌 보면 굉장히 낭만적인 고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청년들은 무엇을 고민하는가? 여러분도 혹시 잘 알고 계십니까?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의 청년들은 과연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또 무엇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의 Q&A라는 이제 모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블로그가 있는데, 거기서 2018년 7월 9일부터 7월 16일까지 청년 문제에 대해서 실시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설문지를 보면 청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 청년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뭐냐면 실업 문제. 67.8%가 실업 문제, 특별히 취업과 관련된 문제로 굉장히 큰 고민을 하고 있다. 이것이 청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로 11.5%가 이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고, 세 번째가 주거 문제, 또 네 번째가 결혼 문제, 또 다섯 번째가 노동 문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위부터 4위까지 약 한 80% 이상이 바로 경제와 관련된 문제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뭐 사실 청년 문제에 대한 다양한 통계들이 있는데, 다양한 조사 자료들이 있는데 대부분 비슷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청년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바로 뭐냐면 경제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 청년들의 경제 문제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고 굉장히 심각하게 두려움을 갖고 있는, 큰 걱정을 하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취업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제 주변에만 보더라도 굉장히 좋은 스펙을 가진 친구들이 취업을 못하고 있어요. 취업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더 공부를 하고 박사과정을 또 포스트 박사과정을 다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실제로 진짜로 취업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취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렇게 취업 고민을 많이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진짜로 취업의 문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좁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청년 실업률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죠. 특별히 이제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이제 취업은 더 어려운 관문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불공정한 기업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청년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수직적 조직 문화에 대한 반감들이 청년들에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취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함이 커지게 되고 20대부터 보험을 드는 이런 사람들이,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러면서 이 소비 사회가 굉장히 가중되고 있고, 가중되는 이 소비 사회 속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문제는 사실 청년들에게는 오늘의 현실이고 또 내일의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털 사이트 N사나 D사에 있는 이 검색 엔진을 보셔서 청년을 검색하면 이 연관 검색어로 주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다 뭐냐면 이런 어떤 경제적인 것과 관련된 것들이 검색이 되는 것들, 연관 검색어로 검색이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제 문제나 이 주거 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고민은 매우 현실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이렇게 노력하면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이제 어른들은 여전히 좀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선배들은 청년들이 뭔가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뭔가 노력을 하면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이 청년들에게는 매우 낭만적인 이야기처럼 들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청년들에게 경제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로만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만 지금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에게 이렇게 경제 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데 청년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거죠. 청년들의 오늘의 매우 어려운 경제 문제를 누가 이런 문제를 가져오게 했는가? 지금의 경제 구조와 경제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누구 때문에 왔는가라고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많은 청년들이 선배들에게 책임 전가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의 경제 상황이 청년들 때문에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바로 어른들 때문에 선배들의 어떤 그런 어떤 과거의 경제적인 어떤 그런 수고들이 이게 긍정적인 부분도 물론 많이 있지만 청년들이 생각할 때 지금의 취업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압박감을 갖는 이런 현실들, 주거 문제를 겪는 현실들, 또 환경 문제나 또 교육 문제나 또 조직 문화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오늘의 문제들이 결국 우리 선배들의 유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저항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청년들의 경제 문제는 사실은 이제 청년들만의 어떤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어떤 세대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또 어떤 그런 통로가 어떤 그런 뭐라 그러죠? 청년들과 이제 다음 이 기성세대를 어떤 이렇게 대결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렇게 청년들이 실제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곤란함을 또 문제들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볼까 하는 것이겠죠. 이제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취업하지 못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고생을 하기 싫어서 그렇지, 배가 불렀네, 이런 이야기들. 나가서 뭐라고 해야지, 저기 일거리가 저렇게 많이 있는데 왜 청년들이 일을 안 하냐, 이런 어떤 문제들, 왜 이렇게 놀고 있니? 근성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 인식들이 좀 어른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청년 실업률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4차 산업혁명이 오게 되면, 오늘의 수많은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고, AI가 어떤 그런 일자리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전망들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지금의 일자리 중에 500개가 넘는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사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두려움이나 걱정들은 실제로 더 크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취업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청년들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해해주고 또 공감해줄 필요가 당연히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청년들이 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특별히 교회가 나서서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이제 국민들이 정부가 내놓은 청년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가 생각해 보면 교회는 청년들의 어떤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쉐어하우스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청년들이 주거 문제나 또 여러 가지 일단 취업 문제에서 좀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직업과 경제 활동에 대한 멘토링이 저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하시고 또 직업을 가져본 분들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업은 어떤 것인지 또 경제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멘토링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너무 이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멘토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일상의 삶에서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좋은 멘토가 되어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이 경제 상황을 무시한 채 청년들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무시한 채 신앙을 위해서 어떤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책임지지 못할 과도한 헌신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는 제가 볼 때 좀 많이 끝난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뭐 이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주일날 출근하는 직장을 구하지 말아라. 주일날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된다면 그거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분들이 종종 있는데 사실 청년들에게 있어서 어떤 취업이나 또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함께 이해하고 또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대화하고 또 그런 또 길들을 좀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